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는 분석이 두 가지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 있어요. 물건 분석이 있고 권리 분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한다면 임차인 분석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좀 이렇게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여기에 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걸 제가 이제 오랜도록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줄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탈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요, 기본 룰만 잘 알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물건 분석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물건 분석이. 자,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을 가볍게 가볍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권리 분석은 유료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 어차피 이제 경매 물건도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유료 사이트를 이제 활용하신다고요. 그럼 주인 경매 같은 데 가보면 권리 분석을 이 연구원들이 다 해놨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가 뭐고, 말소되는 권리가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고 권리 분석을 한다면 일일이 사건마다 여러분이 등기부를 다 떼야 돼요. 그럼 등기부를 떼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고, 그러면 이제 표제부에 뭐 내용이 있고, 갑구에 뭐가 있고, 을구에 뭐가 있고, 그걸 또 갑구의 을구의 권리를 순서대로 쫙 등기부를 떼어서 그 순서에도 날짜별로 쭉 또는 뭐 순위별로 접수번호별로 쭉 순수를 나열해가지고 거기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또 인수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이제 스스로 분석한다면 하루에 한 4-5건도 못해요, 실제로 분석을. 근데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이 한 300개 이상의 물건을 분석하셔야 돼요. 수도권에서만 얘기한다면, 수도권에서만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300개 정도를 분석해야지 한 달에 나오는 물건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4-5개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물건 찾고 거기서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찾아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접하고 거기서 좋은 물건을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파트별로 투자는 요령을 이제 전수 받으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권리 분석에 너무 정력 낭비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 내용은 유료 사이트에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연구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물건, 돈이 되는 물건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기본 틀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원이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인가 아닌가라고 정도로 분석할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원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룰을 먼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권리 분석 표입니다. 요 표 하나 가지고 모든 권리 분석을 다 끝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요 표를 잘 먼저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해놓은 그 권리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 출발은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리 분석의 출발점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요, 등기부에 있는 갑구의 권리와 을구의 권리를 등기부를 떼어서 순서대로 쭉 나열한다. 그 나열하는 걸 연구원이 다 해놨다, 이거. 등기경매면 등기경매 그 연구원들이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는 게 더 좋다, 이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4-5건도 못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사서 하지 마시고 그냥 유료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돈 되는 물건을 하나로 더 먼저 건지는 것이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권리를 쭉 등기부를 떼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서 쭉 나열해 놨더니 그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거야. 요 안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자, 요 안에 있는 요 권리들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자, 최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요, 등기부상의 갑구의 권리와 을구의 권리들 중에서 요 안에 있는 권리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부상에서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강제경매면 강제경매, 임의경매면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면 그 날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권리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에서 이제 순서도 쭉 나열하는 걸 스스로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시간 정령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 쭉 분석해 놓은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찾아낼 줄만 알면 돼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권리 중에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요. 항상 말소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제 경매가 종료됐을 때 그 권리 중에서 낙찰자한테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말소되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항상 말소되는 권리. 자, 그러면 항상 말소되는 권리부터 보면 등기부상에서 항상 말소되는 권리는 거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그냥 항상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항상 말소되고,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가 맨 앞에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 지가 밑에 있으면 항상 말소되는 권리다. 그럼 요거 그대로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은요 나중에 경매가 종료되면 등기부상에서 다 지워진다. 그래서 말소된다. 그래서 항상 말소되는 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런 권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거는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가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인수되는 권리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겠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권리를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항상 떠안는 권리가 네 가지가 있네요.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예고등기라는 게 있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치권은 나중에 유치권 파트에서 굉장히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하겠지만,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근데 뭐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유치권자가 자신이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 그래요. 그럼 유치권 성립 요건에 해당돼서 다 성립을 하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이 권리를. 그럼 공사 대금이 예컨대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떠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잘만 분석한다면 의외로 큰 돈이 되는 것이 유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등기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요. 자, 예고등기는 오래전에 폐지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미 등기부상에 기입된 예고등기가 아직도 경매물건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예고등기예요. 그래서 이 예고등기는 나중에 이제 그 박사과정, 경매 박사과정에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심도 있게 다룰 거고. 자, 일단 학사과정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예고등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예고등기는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상의 권리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법정지상권도 항상 떠안아야 되는 권리다. 자, 이것도 역시 법정지상권 파트에 가서 아주 자세히 사례까지 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배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역시 항상 인수되는 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고등기는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분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 기지권, 그 밑에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명이지권은 전부 현장 답사예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권리 성립 여부를 분석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현장 답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예고 등기는 등기부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소송 절차를 통해서 예고 등기가 이제 위험한가 아닌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 네 가지 권리는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물건을 응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되냐면 주로 아파트에 아주 권리 분석이 단순한 이런 물건에 보통 응찰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경매를 처음 배우셔가지고 그럼 그런 단순한 물건들도 응찰하도 뭐 이제 이렇게 수익을 좀 일부 챙길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얻으시려면 이렇게 이제 인수되고 일반인들이 이제 경매 공부를 이제 심도 있게 안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물건을 분석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걸로 가셔야지 사실은 이제 경매로 큰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석사과정이라든지 박사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제 경매라는 기본 절차를 배워서 이제 수익을 그래도 이제 내가 실수요자로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낙찰 받아야 되겠다면 뭐 학사과정으로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무서운 만큼 수익률이 높다. 항상 위험이 크면 수익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고 또 항상 인수되는 권리인데도 원래 단순하게 권리 분석해가지고 아주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런 물건 중에서도 상중하가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투자하는 기법을 터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 권리, 항상 말소되는 권리 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라고 있네요. 이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전세권이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 설정돼 있어야 돼요.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로서 그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면 이것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집합 건물에 설정돼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데 설정돼 있으면 안 되고요. 집합 건물에 설정돼 있어야 되고 아파트라든지 뭐 연립 같은 거 있죠. 다세대 같은 그런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그 전세권이 맨 위에 있으면서 그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만 말소기준 권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전세권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세권은 요 안에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말소기준 권리 찾았고 항상 인수되는 권리도 알았고 항상 말소되는 권리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는 권리라는 게 또 있네.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정해졌어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정해지면 그 말소기준 권리 날짜하고 비교해서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앞에 있어서 순위에서 앞서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고 인수해야 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 날짜하고 비교해서 순위에서 뒤지면 말소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의 순서를 쭉 나열해 놓고 말소기준 권리 찾고 그리고 말소기준 위에 있으면 인수고 뒤에 밑에 있으면 말소되는 권리를 요 안에 있는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말소 항상 인수인데 여기는 항상 말소 항상 인수가 아니고 어떤 때는 인수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소되기도 하는 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인수되고 말소되는 거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그 말소 기준 권리 날짜에서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는 거다. 그럼 인수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네. 내가 이 권리를 떠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수되는 권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인수되는 권리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가처분 등 그러니까 선순위 가처분. 말소 기준 앞에 있는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게 위험한 거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위험하다 보니까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이 감정가 대비 막 13%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반인 손 못 대겠죠? 그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까지 낙찰받는 원리를 터득하시면 경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는 조금 심도 있는 박사 과정에서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사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가첩은 투자하는 원리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도 할 수 있고, 좀 더 남이 모르는 것까지 가려면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많은 이제 수익 거둘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있으면 말소기준, 요 요건에 해당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고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서 순위에서 앞서면 인수네. 그럼 지상권 인수, 지역권 인수, 전세권도 인수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지상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뭐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이런 거, 도로에 통행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지역권 그래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 그럼 요 세 가지 권리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고 뒤에 있으면 말소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경매하면서 뭐 지상권이 지역권이 자세하게 무슨 뭐 공인중개 자격증 따면서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알아두고 인수냐 말소냐 그 정도만 알고 투자해서 돈 버는 기법만 배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지상권이 뭐니 지역권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가처분이 뭐야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권리 분석상 딱 봐서 아 인수다 말소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요령에 가서 그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아, 요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요런 건 안 위험하구나. 요런 것만 선별할 줄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뭐 용어적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아, 그럼 가등기가 이제 나중에 또 가등기 투자하는 원리를 배우실 건데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네. 보전 가등기라는 게 있고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네요.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한번 볼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라는 것은 보니까 말소기준권리 안에 들어있고 항상 말소되는 권리가 있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담보가등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네. 내가 떠안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보전가등기도 항상 위험한 게 아니고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보전가등기는 떠안아야 되니까 위험할 수 있네.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일단 보전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으면 위험하다.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환매등기입니다. 환자가 돌이키는 환자, 살매자. 그러니까 되돌려서 이제 팔았다가 되돌려서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환매등기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는 방법만. 자, 어쨌든 환매등기는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는 권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인수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환매등기는 인수다. 그리고 뒤에 있으면 말소다. 일단 이렇게 구별할 줄만 먼저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자, 대항요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가 그 권리 분석할 때 주임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임법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또는 경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일반인한테 가장 중요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데, 그런 법은 경매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경매와 관계돼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항요건이라는 건요, 인도받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에 이사하고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대항요건이라는 인도하고요, 전입신고라는 그런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낙찰자가 그 권리를 떠안아야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되는 권리고 떠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그 날짜, 전입신고한 날짜가,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등기부에 등기된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기준 앞에 있으면 인수고 뒤에 있으면 이제 말소되는 권리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인데요. 아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면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하는 권리인데,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전세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전세권이면 원칙적으로 인수에 떠안아야 되는 거야. 인수. 그리고 원래는 인수고 예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말소되는 거냐면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 표입니다. 그럼 이제 요 표를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시고 어느 게 말소 기준 권리고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뭐고,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을 기본적으로 낙찰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 표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요 표를 보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인수되는 권리가 뭐고 말소되는 권리가 뭔가 요런 찾는 연습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습도 이미 두인 경매라든지 이런 데서 유료 사이트에서 제시해 준 그 권리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머리 끄덕끄덕하고 수긍할 줄 정도 아는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막 하려고 그러면 책 진짜 막 1000페이지 이런 책 봐야 되는데 그거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집 장만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어요. 무슨 학자도 아니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인 경매의 연구원들이 분석해낸 걸 보고 이게 인수고 이게 말소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 맞네라고 알아들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권리 분석에 힘을 낭비한다든지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가 오래도록 경매하면서 느낀 바가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학부에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4년 내내 이런 걸 연습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낙찰은 잘 못 받아. 정력 낭비가 너무 거기에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바에 의하면 권리 분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다 연구해낸 걸 이렇게 읽을 줄만 아는 정도로 충분하다. 자, 이거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 표였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가는 테크닉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인 경우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고 담보가등기도 있고 가압류인 경우도 있고 압류인 경우도 있고 전세권인 경우도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사례별로 사례를 직접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연습,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뭐고 말소되는 권리가 뭔가 그 정도 선에서 보는 사례를 쭉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권리 분석표 기본적으로 쭉 분석을 끝냈고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